미드나잇 애널리스트 콜 이번에는 아티스 캐피털의 김재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금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주 제가 방송했을 때하고는 분위기는 상당히 사뭇 많이 바뀌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불안불안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뭐 오랫동안 끌었던 전쟁이 106일 만에 이제 뭐 평화협정이 합의했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봤을 때는 약간 셀도 뉴스 리액션이 나온다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3일, 4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상 최고치를 한 뭐 6일 정도 만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를 깨고 돌파하고 나오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니까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대 지수에 비해서 가장 지금 이제 또 빠르게 탄력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내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의 강세를 약세로 뒤집으면서 약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도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는데, 지금 최근 몇 년간을 제가 통틀어서 지금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내스닥이나 S&P 500,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3대 지수가 어느 하나 튀거나 뒤처지지 않고 진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이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이제 지난주 상승폭이 0.66%였었는데, 내스닥 같은 경우는 0.69%였었고, S&P 500 같은 경우는 0.64%였었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2주 전에 낙폭을 지난주 오르면서는 이제 낙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만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주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 지난주 2주 전에 폭락했던 거에 거의 뭐 5분의 1, 뭐 4분의 1 정도도 이제 회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어제까지 3일 연속 오르다가 오늘은 약간 좀 움직임이 약간 좀 요동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뭐 또 다시 한번 지켜보자. 지금 이제 뭐 연준의 뭐 금리 결정도 내일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동안에 오른 거에 대한 약간 차익 실현, 프로핏 테이킹 이런 것도 좀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동안에 좀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로 좀 소화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 X는 IPO하고 지금 쭉쭉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스페이스 X가 뭐 어떠한 뭐 매출을 크게 내는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가총액 3조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각에서 어떻게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좀 과하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너무 과한 거는 맞아요. 그 대신에 뭐냐면은 지금 이제 스페이스X가 나온다고 해갖고 막상 이 첫날에 IPO 상장 가격이 135달러였었는데 150달러로 오픈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을 줄 알았어요. 30%, 40% 아니면 진짜 50%까지 프리미엄이 붙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11% 정도 올라서 끝났다가 또 중간에는 마찬가지로 올랐을 때는 상장가 대비 한 30%까지 폭등을 했다가 끝날 때는 막판에 가서는 25% 플러스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또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3일 연속 가는 거니까 그동안에 지켜보자 못 샀던 사람들이 또 추격 매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지금 현재까지 최고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일 동안에 거의 60% 갔다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밀린 상태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게 제가 아마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IPO를 이게 개장하자마자 쫓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사겠지만, 안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쫓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 10번 중에서 절반 이상을 쫓아 들어갔다가 한 달, 두 달 뒤에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 두 달 뒤에 지났을 때는 올라간 걸 다 떨어지고 오히려 20%, 30% 절반 정도까지 반토막이 나는 경우들도 뭐 흔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으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의 IPO라는 회사들 같은 것들 있죠. 뭐 아이레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작년에 뭐 피그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IPO를 상장한 다음에 50%, 60% 그냥 그 첫날에 더블까지 됐다가 막상 2개월, 3개월 뒤에 봤을 땐 더블이 아니라 그 상장 가격에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X가 워낙 이게 지금 뭐 진짜 사람들이 못 사서 안달이 난 만큼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모든 관심을, 총회의 관심을 끌어서 이제 상장이 된 거니까 일단 됐어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은 갑자기 무슨 뭐 이 기대에 비해서 서프라이즈가 생기거나 이런 것보다도 일단 상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주, 2주 정도 있으면 약간 좀 진정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제대로 좀 요동치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약간 뭐 마찬가지로 프라이테깅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서둘러서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무조건 오르니까 가격을 놓치기 쉽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네, 지금 못 사면 뭐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스페이스X 언제 투자 들어가면 좋을까요? 들어가는 거는 뭐 각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것 따라서 하는 거지만 지금은 어떻게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3일 동안 너무 급등해서 폭등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럼 지금 딱 정확히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그 포텐셜하고 리워드하고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하고 제가 봤을 땐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제 사면 좋다는 거는 각자가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한 달,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보더라도 가격이 딱히 많이 바뀌지 않거나 오히려 그동안에 가라앉아갖고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더해서 만약에 전체적인 장이 지금 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다거나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됐을 때 솔직히 전쟁이 종전됐다고 하는 거지만 이것도 좀 불확실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켓이 꺾여서 간다고 치면은 스페이스X를 포함한 어떤 것들도 다시 한번 더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너무 이게 확대해서 좋은 쪽으로 확대해서 가거나 미리부터 이거 오버 리액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지금부터 이제 좋은 쪽으로 확대 해석을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주가 뭐 변동성을 좀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리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예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무탈하게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미국의 6월 FOMC 앞두고 있습니다. 이 FOMC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유럽에서도 금리를 올렸고, 저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금리를 올렸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샤킹 뉴스가 되지 않았던 거가 어차피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올릴 거라고. 근데 지금 이제 올릴 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1%죠. 아마 그런 1% 정도를 이제 올렸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위험 부담이 되는 거죠. 살얼음 팔을 걷는 것처럼 이것도 악재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주식시장, 현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마찬가지로 무시해버린 겁니다. 묻혀버린 거죠. 지금은 워낙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내일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되고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될 거고 또 플러스 스페이스X가 분위기를 끌어올린 것도 있고 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주춤하다가 다시 끌어당겨서 올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소식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시장을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본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묻혀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고 보게 됐을 때는 언제 어디서 또 지금 앵커리지드 청산에 대한 또 불안감이 또 이제 막 확대되면서 또 그때가 2월을 핑계로 매도세가 나올 거는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보면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다고 이거를 한마디로 컴퓨터에서도 바이러스가 생기면 이거를 막 지워버리 리무브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약간 분리시키잖아요. 한마디로 쿼런틴 하는 경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쿼런틴을 한 경우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또 다시 또 이제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내일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월시 의장이 처음으로 첫 기자회견을 갖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사람들도 아직까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뭐 추측만 할 뿐이지 제대로 기자회견 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출렁거리면서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 보면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금리 미팅 자체죠. 뭐 성명서하고 점도표 같은 경우는 아마 메타적 동조를 아마 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 대신에 뭐냐 기자회견에서 나왔을 때는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애매모호하게 발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점도표가 6월달 점도표가 나오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아마 지난주 제가 화요일날 방송했을 때 같은 경우도 12월달 금리 인상 확률 같은 경우가 그 당시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 됐었는데 오늘 현재 시간으로는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58%, 59%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달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지난주 화요일만 하더라도 84% 육박했는데 현재는 75%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물론 이것도 떨어진 것들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 거지만 화요일날 방송 후에 CPI가 나오고 PPI가 나오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상으로 뭐 3년 몇 개월 최고치 이런 수준으로 나왔지만 이 전월 대비 봤을 때는 그 물가가 오른 거 상승 한 거가 절반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고 특히 이제 유가가 4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고차 같은 경우도 2% 정도 떨어지고 또 의료 상품 같은 경우도 1.8%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유가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확실히 쿨다운 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 금리 인상 확률이 떨어진 거지만 이거는 또 언제라도 틀 수 있는 건데 일단 6월달 전도표가 나오는 거가 조금 높게 잡힌다고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불안 심리가 또 분명히 또 작동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봤을 때는 이 너무너무 수많은 소식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종전에 대한 거, 뭐 호르무즈 해협이 뭐 100% 개방되는데 뭐 통행료가 있냐 없냐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완전히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지금 걱정 끝 지금부터 무슨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금 올라가는 상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불안한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지만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경우는 투자 심리가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나오는 날은 내일 같은 경우도 항상 금리 동결이고 뭐가 발표된 다음부터는 출렁이고 투자 심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장이 아마 요동칠 수 있는 거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월시 의장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동칠 가능성이 그냥 가만히 스테이블하게 있는 것보다는 오르면 오른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요동칠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시각으로는 18일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의 금리 결정이 됩니다. 이 매파적 동결이 좀 예상이 되지만 이로 인해서 좀 주식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더치브로스인데 이번 3월과 4월에 한 2번 정도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점에서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하고 4월하고 제가 2번 언급했는데 3월달 언급했을 때하고 4월달 언급했을 때하고는 거의 가격 변화가 없었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5%, 6% 살짝 올랐다고 하는데 자 4월달에 언급했을 때하고 지금 같은 경우 8주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는 지금 상황이 바뀌면서는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당시에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가격하고는 이게 67달러 한 50, 60 정도 된다고 치니까 한 30% 정도가 폭등해서 올라온 상태인데 뭐가 바뀌었냐면은 5월 6일 날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말했을 때처럼 5월 6일 날에 실적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5월 6일 날에 1분기 실적 나온 거 수익도 좋았고 매출도 좋았어요. 거기다가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1%를 급증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일 점포 매출, 특히 이런 것들은 동일 점포 매출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동일 점포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8.3%를 성장하면서는 어떻게 봤을 때는 7분기 연속 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킵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더해서 전체 결제의 70% 이상이 로열티 프로그램에서 나올 정도로 이거는 고객 충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마찬가지로 올해 연간 총 수익과 매출 전망까지 싹 다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투자사들부터 투자 수급을 상이한 조정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에 이 실적 호조를 발표하고 전망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에 한 9% 정도를 이제 떨어졌습니다. 급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떨어진 며칠 더 떨어져서 13일까지 떨어지면서는 바닥을 찍었을 때가 18% 정도까지 폭락을 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45도 각도로 꺾여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4주 동안의 회복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한 40%, 4주 동안에 42%로 올라온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 그동안에 30%, 40%가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RSI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익스트림 오버버스를 넘어서서 75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봤을 때는 자, 이 정도 올라갔으면 여기서 프라핏 테이킹하고 컷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한마디로 좀 지켜보고 있다. 여차 한번 팔아야 되겠다. 한마디로 ready to sell 모드냐. 아니면은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지금 같은 경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직까지 다음번 실적이 8월 6일 날에 발표입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았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예 그거 없이 조금 더 끌고 가다가 마찬가지로 올라갈 걸 예상하는데 기다림이 납니다. 자, 이 두 가지로 시나리오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것도 P 레이쇼가 다른 것들에 비해 스타벅스나 몬스터 베버리지나 여러 가지에 비해서는 진짜 월등히 높습니다. P 레이쇼가 100을 넘었어요. 지금 이제 104.9 정도 되고 포홀드 P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 한 66 정도로 이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년 100개 정도의 매장을 찍어내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한마디로 성장 스토리죠. 그로스 스토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현재 비싼 가격을 정당화시키면서까지도 마찬가지로 폐기해서 올라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은 지난번에 4월 달에 제가 바꿨을 때 바이웨이링을 주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19개 정도 회사였었는데 지금은 23개 회사로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홀드 웨이링 주고 있는 회사는 그때하고 똑같이 하나고 셀 웨이링을 주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한 가지가 그때 당시에 제가 4월 달에 바꿨을 때 공매도 포지션이 그러니까 쇼 플롯이 공매도 포지션이 14.2%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매도 포지션이 뭐냐? 14.09%입니다. 그리고 그때하고 진짜 거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는 무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 정도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걷어들이는 숏 스퀴즈가 들어와서 오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다 그러면 뭐냐면 진짜 실질적인 리얼 바이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기관에서 바이가 들어갔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일반 리테일 그 커스터머들이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전체적으로 성장 스토리나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진짜 확실하게 돈 벌기 시작했네 이러면서는 진짜 리얼 바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매도를 걷어들이는 숏 스퀴즈가 들어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공매도 포지션이 이 정도까지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 주식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를 걷어들이지 않고 버티거나 오히려 공매도를 하려는 숏셀러들이 세력들이 더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이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공매도 포지션이 지금 8주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테크니컬이 이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5%, 10% 정도는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30%, 40% 올라간 거 반토막이 난다. 이거가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파는 게 맞다는 얘기죠. 프라이빗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밀릴 수가 있지만 그래봤자 한 10% 정도 내외에서 살짝 밀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쥐고 있다가 실적 발표 나기 전까지 쥐고 있다가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와서 15올라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갔을 때 아마 팔고 나오는 거고 아무래도 이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 또 플러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를 걸어들이면 숏스퀴즈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좋은 소식 나왔을 때는 점차 숏스퀴즈가 갑자기 가세하면서 엄청나게 몰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 회사를 좋게 보고 있는 회사를 조금 더 늘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갑자기 어느 날 20%, 30% 폭등해서 올라가더라도 놀랄만한 소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매도를 아직까지 걸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매도 비중이 좀 가장 높은 상위 10개 종목 중 지금 6위인 이 더치 브로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LA아티스 캐피털의 김재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